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트롤S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으로 이미지 생성을 제어하는 종류는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크리블, 라인 아트, 소프트 엣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용할 스케치이고 이것이 첫 번째 결과물인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창의적인 작업을 위해 그리스 산토리니 풍경을 이미지 프롬프트로 활용해서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컨트롤S에 익숙한 분일지라도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시작하신다면 그 시작에는 항상 스케치가 있을 텐데요. 스케치는 초기 단계에서 그리는 단순한 스케치와 어느 정도 구상이 끝난 다음에 그리는 상세한 스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다양한 재질과 컬러의 적용인데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3D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I가 이런 작업을 빠르게 해줄 수 있다면 창작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스케치 투 이미지라고 부르더군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다양한 스테이블 디퓨전 영상을 살펴보니 단순한 스케치를 스크리블이라는 컨트롤 넷 모델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상세한 스케치를 사용해서 이번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수준의 스케치는 어떤 컨트롤렛이 적합한지 스크리블, 라인아트, 소프트 웨지를 모두 테스트해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서 세밀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리블은 낙서 또는 휘갈겨 쓰다라는 그 의미처럼 아주 간단한 스케치를 인식해서 마치 전문가가 작업한 것처럼 훌륭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다만 이것은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림의 수준을 아주 단순하게 변경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의 추론 능력을 많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력한 이미지가 복잡하고 정교하더라도 스크리블은 이것을 강제로 단순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기존 입력 이미지와는 다른 다양하고 풍부한 결과를 생성해냅니다. 두 번째로 라인 아트는 선화라는 그 의미처럼 사물의 형태를 정교한 선으로 추출한 후 그것을 이용해서 생성되는 사물의 형태를 제어합니다. 이 선들을 사용해 최대한 유사한 형태가 생성되도록 해주고 재질과 컬러 정도만 스테이블 디퓨전의 추론력에 의지합니다. 이 컨트롤렛은 2D 카툰 이미지를 생성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캐니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시에는 3D로 만든 기하학적인 선이기 때문에 두 컨트롤렛을 이용해서 생성한 결과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캐니의 선은 두께의 변화가 없이 얇은 선으로 정교하게 세밀한 디테일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인 아트는 선의 두께를 다르게 하면서 강하게 제어할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원본에 가장 충실한 이미지를 만드시려면 캐니가 좋습니다. 다만 이런 강력한 제어력은 입력 이미지에서 형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그린 상세한 스케치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에 약간의 떨림이 있습니다. 캐니는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생성한 이미지의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유연성이 있는 라인 아트가 더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웨지는 형태적으로 중요한 선을 잡아주며 모서리를 부드러운 라인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형태적으로 비슷하지만 새로운 특성을 지닌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적합합니다. 다만 각이 진 대상의 경우에도 모서리가 다소 완만하게 처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볼륨감을 가진 사물을 표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먼저 스테빌리티 매트릭스에서 웹UI 4G를 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웹UI 4G가 론치되면 제일 먼저 오늘 사용할 체크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XSH 인테리어 디자인 V5 for CN입니다. 다운로드를 위해서 이 콘텐츠의 설명란에서 노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과 관련된 여러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체크포인트 다운로드 안내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장 폴더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 폴더에 데이터에 모델스에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그 폴더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곳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그리고 여기에 VA 다운로드 안내가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의도적으로 VA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VA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우리가 PC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A는
체크포인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선택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VA도 일부 개선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사용하시면 아주 약간의 품질의 개선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VA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사용과 애니메이션용이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정도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장 폴더는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폴더의 데이터의 모델의 VAE 폴더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해당 폴더를 찾아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 WebUI4G에서 리플레시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XSH_V51 in save tensor가 보일 것입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고 VA는 여기서 실사용 모델인 VAE FT 840000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기에 입력할 프롬프트가 필요한데요. 이 프롬프트도 프롬프트와 UI 세팅에 긍정 프롬프트를 보시면 처음 세팅이라고 있죠. 이것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 외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여기서 그대로 가져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프롬프트 작성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입니다. 다만 이것은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메소드, 스케줄 타입, 샘플링 스텝, 여기 해상도 설정, CFG 스케일 이런 것 등은 앞서 말씀드린 페이지에 세팅값, 기본 세팅 이것을 그대로 따라 주시면 됩니다. UI 세팅도 SED로 설정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제일 먼저 스크리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Ctrl+Net Integrated 이것을 클릭해서 제일 먼저 Ctrl+Net 0을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픽셀 퍼펙트나 Allow Preview는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스크립을 그리고 여기에 넣어줄 입력 이미지 스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습 자료 페이지에 입력할 이미지와 워크플로우 항목을 보시면 WebUI4G 편에 두 개의 스케치가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많은 선들을 넣어서 디테일하게 스케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음영을 넣어서 작업을 하시고 이런 그릇이나 식기들도 정확하게 해치선들을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텐데요. 두 번째 것은 조금 숙련도는 낮아 보이고 꼼꼼하게 스케치한 그런 결과인데요. 여러가지 잔선이 없고 외형을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포토샵에서 디지털 펜을 이용해서 첫 번째 스케치를 보정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스케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점점점 표시가 있죠. 이 점점점을 클릭한 다음에 다운로드 이것을 클릭해서 특정 위치에 저장해 주시고 이것을 스테이블 디피전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끌어 넣어서 이곳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프리프로세서에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네 가지 종류의 프리프로세서가 나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폭발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복잡한 선들을 단순하게 인식해서 정리를 해줬네요. 모델은 Ctrl V 1.1P로 스크리브를 선택하고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창문인데 이렇게 닫힌 공간으로 표현을 했네요. 여기 천정에 있는 전등도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시드 값이 지금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드로 작업을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라인 아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라인 아트로 변경하고 전처리를 해서 여기 라인 아트 모델 SDE로 라인 아트 모델을 선택해 주고요. 컨트롤 웨이트는 그대로 1로 유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생성. 다음은 소프트 엣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소프트 엣지를 선택하고 PD넷에서 SDE로 소프트 엣지 이 모델을 선택하고 생성. 세 개의 컨트롤렛을 사용해서 생성한 결과물, 1차 결과물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해 봤습니다. 첫 번째 스크리블로 만든 이미지를 보시면 의자에 대한 표현은 아주 깔끔한데 여기 이쪽 창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닫혀 있고 그리고 이쪽 접이식 창문에 대한 표현이 아치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라인 아트는 이 식물에 대한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벽의 컬러라든가 바닥의 재질이라든가 그리고 의자의 표현 등이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소프트 엣지도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품질이 라인 아트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식물의 표현이 좀 더 괜찮고, 이쪽 천정 라인을 소프트 엣지의 고유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건데 이쪽을 너무 부드럽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정확하게 각이 지고 커튼이 걸려 있죠. 그래서 저는 라인 아트를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사실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든 문제들은 여기에 제가 원하지 않는 이런 재봉성 같은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있는 조명의 형태도 정확한 원형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여기 천정과 벽의 구분도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자로 봤을 때는 스크리블이 가장 잘 나온 것은 사실인데 스케치의 의도를 가장 제대로 반영한 것은 라인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인 아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타난 문제들은 이 스케치가 손으로 스케치한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겹선을 사용하고 음영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해치를 사용하고, 여기에도 해치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인간처럼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의자에 이렇게 겹선을 사용한 것들이 컨트롤렛이 형태를 인식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습자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수정한 두 번째 이 스케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스케치를 이렇게 변경한 것은 이런 사물의 형태가 좀 더 잘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트레이싱지를 이용해서 이것을 따라 그린다든가 아니면 포토샵을 이용해서 겹선들을 제거해주고 단일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해치들을 좀 지워주신다면 될 것 같고요. 포지가 이미지 생성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케치를 제가 한 스케치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단순화하면서 마음에 드시는 수준으로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과하게 수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여기 있는 나무들의 모양이 너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제가 창문 하나에 하나의 나무가 단정하게 보이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가 나왔고요. 이것을 여기 있는 점점점을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특정 폴더에 저장한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해당 스케치를 끌어다가 넣어주시고 라인 아트를 선택하시고 전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프리프로세서 전처리도 실제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Invert from White, BG and Black 라인은 여기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5개를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많이 개선되었죠? 이렇게 개선되었고요. 이어서 나머지 프리프로세서도 작업을 한 다음에 비교하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네, 결과 비교를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프리프로세서를 사용한 결과들이 제가 5개의 프리프로세서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인버트도 사용해서 총 6개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래서 라인 아트 스탠다드, 인버트는 조금 더 가늘고 실제 스케치와 많이 유사한 선 굵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 아트 리얼리스틱은 선들이 뭔가 좀 더 가미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라인 아트는 나무의 표현이 좀 더 풍성한데 이쪽은 좀 빈약해 보이고, 천정에 이런 컬러를 원한 게 아니라 벽면에 이런 컬러를 원했는데 그런 표현들이 잘 되지 않아서 공통적으로 라인 아트, 인버트, 라인 아트 리얼리스틱은 프롬프트 표현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제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충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쪽에 있는 라인 아트 코र्स는 좀 더 거칠게, 좀 더 단순하게 이미지를 정리했는데 기존 스케치에 비해서 더 단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애니메의 디노이즈는 좀 더 손 스케치처럼 나타났는데 저는 프롬프트에서 결과적으로 좀 단순한 벽면색과 이쪽 폴딩 윈도우의 컬러가 좀 진한 색이길 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라인아트 애니메 디노이즈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 와인잔의 외곽에 불필요한 이런 어떤 두꺼운 선들이, 진한 선들이 보이죠? 이것은 스케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은 컨트롤 웨이트를 좀 낮춰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G로 돌아와서 라인아트 애니메에서 라인아트 애니메 디노이즈로 변경한 다음에 컨트롤 웨이트를 0.7로 바꾸고 프리 프로세싱을 진행하고 여기에 시드 값을 랜덤 시드로 풀어주겠습니다. 여기 주사위를 눌러서 임의로 시드가 결정되게 한 다음에 배치 카운트를 6을 눌러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아트 애니메 디노이즈를 이용해서 6장의 이미지를 뽑았고요. 이 중에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프롬프트의 이해도나 디테일의 명확성, 어떤 오점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니까 저는 이 4번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좀 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면 이제부터는 이미지 투 이미지로 넘어가서 인페인트라든가 디노이즈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 이미지를 좀 더 발전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습입니다. 제 채널의 명칭을 AI 시대 창작에서 Creative로 변경했죠.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산토리니에 가서 멋진 풍경을 보고 너무 감탄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레스토랑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있는 IP 어댑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P 어댑터는 이미지 프롬프트 어댑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입력한 이미지를 해석해서 여기 있는 프롬프트처럼 사용합니다. IPA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문하신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컨트롤렛에서 IP 어댑터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볼 텐데요. 여기 있는 컨트롤렛이 지금 스케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생성했던 이미지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이 스케치 대신 사용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이 스케치보다는 좀 더 개선된 이미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그 4번 이미지를 끌고 와서 이곳에 넣어 주시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라인아트 애니메 디노이즈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좀 더 간결해졌고요. 앞서와 동일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스케치 대신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드 값은 랜덤으로 -1로 되어 있고 배치 카운트는 1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미지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유리장 같은 것은 좀 더 깨끗해지고 이쪽 벽면 창문에 대한 해석은 좀 달라졌네요. 하지만 이것을 스케치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렛 유닛 1, 실제로는 두 번째 컨트롤렛이죠. 여기다가 실습자료 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에 산토리니 풍경이 있습니다. 이 산토리니 풍경을 점점점을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특정 폴더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컨트롤렛 유닛 두 번째 이것을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IP 어댑터를 선택하시고 픽셀 퍼펙트 Allow Preview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리 프로세서 중에 인사이트 페이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되는데 저는 지금 얼굴을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클립 빗 H IP 어댑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스테이블 디피전 1.5에 적합한 프리 프로세서입니다. 모델은 여기서 IP 어댑터 플러스 SD15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빅G는 SDXL 체크포인트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IP 어댑터 플러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전 테스트 결과, 생성 결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며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다를 것입니다. 일단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풍경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프리 프로세싱을 한번 해주시고 네. 이제 이 이미지에 맞게
프롬프트도 좀 변경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이미지도 프롬프트로 사용되지만 여기 있는 프롬프트가 좀 더 이 산토리니 풍경에 적합하게 변경이 돼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실습 페이지에 긍정 프롬프트 산토리니 풍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대략 보시면 인도어 레스토랑 located in 산토리니, 그 외에 앞서 생성했던 그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재질이나 컬러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제거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이곳에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Generate.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등도 지금 꺼져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천정이 개방되어 있는 문제. 여기는 진열장도 창문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어항인지 수족관인지 모를 그런 요소가 여기 들어있고요. 이 앞에도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다한 것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IP 어댑터가 지금 너무 강력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드 값은 여기 재활용 표시를 눌러서 이 시드 값으로 고정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메인만 좀 낮춰주겠습니다. 0.6으로 좀 크게 낮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정도 닫혀있고 불필요한 잡다한 것들이 이 앞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문이 표현되지 않았고 이쪽엔 창문이 있네요. 폴 디퓨저는 완전하게 창작자의 의도를 반영하기보다는 참고 이미지용 아니면 아이디어 개발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현재 이미지의 문제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여기서 배치 카운트를 좀 6개 정도를 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그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highres.fix 이것을 좀 사용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장의 이미지가 생성되었는데요. 저는 여기 이 6번째 이미지, 이게 가장 깔끔하고 이 이미지와 연관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고해상도 작업과 이미지 수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시드 값을 이렇게 붙여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배치 카운트를 1로 바꾸고 하이레스 픽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이즈를 2배로 키우면서 디노징 스트렝스를 0.4로 해서 이미지를 다소 수정하면서 이 이미지가 개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세팅 값은 여기 실습 자료 페이지에 하이레스 픽스 세팅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성 2분 14초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실습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창문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인페인트라는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의 범위에서는 좀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작업을 진행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꼈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케치는 깔끔한 형태로 다듬어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스케치는 생성할 이미지의 결과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중 라인을 제거하고 해치선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난해한 요소에 대해서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독창적인 요소는 프롬프트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컨트롤 이미지와 생성할 이미지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의 가로, 세로의 비율이 다를 경우 빈 부분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추론으로 채워야 하는데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율의 차이로 일부분이 잘리게 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공부하시기가 쉽지 않죠? 저도 공부해가면서 이런 영상을 하나씩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무료라는 장점과 아주 세밀한 제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많이 알아야 하고 자주 다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을 나누면 배움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더욱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 커뮤니티 링크는 실습 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흥미로운 영상들도 이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